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안치홍 의원님 오늘 또 개인사가 좀 있으셔가지고 또 이제 급하게 우리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께 저희가 또 SOS를 또 청했습니다. 또 급하게 또 이제 청해드린 거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티셔츠 입고 바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요즘에 저야 뭐 아침에 그냥 뭐 이거 하나 딱 쓱 입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집도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성무 기자님은 또 따로 또 챙겨 다니시더라고요. 네, 뭐 밖에 그냥 입고 다니도 너무 좋고요. 진짜 좋은 옷 하나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티셔츠 하나 얻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도 또 감사해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로고가 잘 보이게. 이쪽입니다. 요쪽. 네. 어쨌든 지금 저희 또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또 홍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링크 눌러보시고 또 괜찮으시다, 또 마음에 드시다 하시면 또 구매해 주시는 거 한번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 기자님 티 하나 바꿔 입으니 느낌이 또 다르더구만요. 오마이갓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꿀티 안 입으면 출연 못한다는 근거 없는 음모 있던데 사실입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 못하는 건 아닌데 입고 오면 또 PD님이 좋아하는 하시는 거. 네, 티 하나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계속 이것만 입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네. 그래요.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오프닝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제 KBO 리그 역대 최소 경기 800만 명 돌파했다라는 얘기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돌파 페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종전에는 2016년에 693경기 만에 이제 800만 명을 돌파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무려 549경기 만에 또 돌파를 했으니까 이게 뭐 거의 뭐 150경기 가까이 또 줄어든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네, 어제 저 고척 스카이돔에 있었는데 고척 스카이돔 어제 기아와 키움 경기가 있었는데 10,000 관중을 잃었어요. 16,000명 다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진이 됐거든요. 정말 요즘에 프로야구 팬들이 야구장 찾아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게 이제는 완전히 문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팽팽한 투수전. 그 선수들도 이 팬들의 사랑에 또 보답하고 답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페이스라면은 1,000만도 사상 첫 1,000만 관중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요. 이게 더 놀라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1,000만 관중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이 시즌 또 진행이 좀 되고 이제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됐을 때는 이제 구장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기 마련이고 또 특히 제가 이걸 되게 크게 느낀 구단이 어디냐면 이제 롯데예요.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갔을 때 한 이제 선선한 바람 분다 싶을 때 성적이 이제 가려고 못 가겠다 싶으면 이제 사실 부산 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막 구장을 꽉 채워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직구장이야말로 진짜 좀 어떤 극과 극을 이루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표 구하기가 또 너무 힘들다. 여전히 또 그렇고 이건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겠죠. 요즘 포토카드 같은 것들도 이제 구단마다 또 찍어서 이제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뭡니까 그 워터밤 이런 행사 같은 워터밤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장 성적은 안 좋지만은 이 팬들의 매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젊은 선수들 어떤 미래가 밝은 선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도 그 팬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0만 명 돌파도 또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하나의 경기 LG가 또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저는 이제 김서현 선수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서현 선수 진짜 김서현 선수 완전히 너무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데뷔 때 봤었던 그 강력한 구위 그대로였는데 그 이후에 올라온 이제 불펜 투수들이 또 한 점씩을 흘리면서 경기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혜민 선수의 2루타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결승 적시타로 또 이제 하나가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류현진 선수가 또 8시즌 연속 100탈삼진을 잡았습니다만 승리를 또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수비가 또 문제였습니다. 수비에 또 발목을 잡았는데 이 황영묵 선수로 향한 이 강습타고 요것도 이제 막아내지 못한 장면들도 있었고 장진혁 선수가 또 의욕 있게 또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또 이게 잡아내지 못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의욕은 확실히 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있는데 아무래도 장진혁 선수도 그렇고 특히 황영묵 선수는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경험적인 부분이
조금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경기를 굉장히 많이 치러요. 황영무 선수 뭐 사실은 이렇게 한 시즌에 경기 많이 치러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독립리그 때도 그랬고 뭐 그 전에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당장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가을 야구를 많이 기대했고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뭐 이렇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황영목 선수 입장에서는 더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단시간 내에는 고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SG와 NC의 경기도 SSG가 또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앤더슨 선수가 5.2이닝 동안 삼진 8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9승을 또 달성을 했는데 최근 9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앤더슨 그렇습니다. 선수의 뭐 안정감이야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SSG도 결국엔 순위 싸움이 또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인 투수 든든하게 또 지켜주는 외인 투수 하나 있다라는 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앤더슨이 사실은 조금 더 이닝이 쌓이고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전에는 계속 불펜에서 주로 활약했던 선수잖아요. 최근 몇 시즌 동안에 네네. 한 시즌에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던 선수인데 지금 선발 투수로서 뭐 올 때마다 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페이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시즌 중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8승이죠. 와, 뭐 이러다 9승입니다. 9승. 9승이죠. 네. 뭐 이러면은 뭐 진짜 뭐 다승왕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 시즌 중반에 와가지고 10승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맞아요. 뭐 10승은 맡아놨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SSG가 사실은 기복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중심을 확 잡아주면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가을 야구 경쟁을 펼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승용 감독도 앤더슨의 체력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좀 휴식을 어떻게 줘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앤더슨 선수가 정말 복덩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맥콜럼은 욕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얘도 금방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반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어요. SSG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가 닥쳤습니다. 이 브랜든 선수의 어깨 통증도 재발했다고 하고 이 부상이 또 장기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라카와 선수와 계약 연장 6주가 아니라 또 그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라카와 선수가 뭐 두산으로 넘어가고 나서 좋았었던 경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등판도 사실 6실점 했었고 뭐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경기들과는 조금 달랐다. 뭐 구회가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6실점 좀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내내 진짜 두산 베어스가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라카와가 사실은 올 시즌 6점대 평균 자책점인데 두산이 그 시라카와에게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브랜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복귀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이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어깨 부상은 워낙 이게 또 좀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라카와로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체 선수는 이 포스트 시즌 나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게 이게 가을 야구를 가더라도 또 이제 써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산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수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부상에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카데나스, 삼성의 경우에도 생각하지만은 외국인 선수를 어쨌든 보유 한도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 선수 한 명, 두 명에게 목매가지고 이 진짜 팀이 좌지우지되고 감독이 고민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보유 좀 한도를 늘리고 뭐 아시아 쿼터도 좀 확장을 해가지고 보유하는 거는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중간에 교체해가지고 그 돈은 드는 비용이나 어쨌든 뭐 조금 그 활용을 이렇게 외국인 선수에게 목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좀 보유 기간을 하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 외인 선수 또 보유를 늘린다고 한다면 또 이제 뭐 보유만 늘리고 또 출전도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출전 숫자만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 거지. 보유 선수는 조금 더 여유를 더 가지고 부상에 당했을 때 곧바로 구단에서 이렇게 막 당장 선수 구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돈을 이중으로 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결국에는 또 그리고 외국인 선수끼리도 또 약간 좀 경쟁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쟁 효과가 있잖아요. 또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켈리, 엔스 이런 선수들이 부진했을 때 외국인 선수 데려올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또 분기탱천에서 또 다시 잘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끼리 경쟁도 되다 보면은 이런 또 뭐 태업 논란 이런 것도 좀 조금은 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또 의견이라는 생각 저도 듭니다. 그리고 루인 디아즈 선수 삼성의 또 대체 외국인입니다. 대체 외국인이 멕시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마무리하고 이제 1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뭐 홍콩이라든지 뭐 일본에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멕시코에서 비자 발급하고 이게 뛰었다고 하는데 지금 14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또 도착을 한 모양이네요. 그죠? 현지에서 한 차례 메디컬 테스트 진행하기는 했고 우리나라에서 또 도착한 다음에 대구에서 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이 참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정말 8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8월 15일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삼성이 이 구단 총력을 기울인 거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도 카데나스가 그런 태업 논란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련을 갖다가 이렇게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뭐 디아즈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해요. 물론 와가지고 어떤 인성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성실한지 한국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또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데나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디아즈가 좀 삼성 팬들에게 좋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랜더스 팬 주니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SSG 앤더슨 잘하네요. 5강 갈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SSG가 순위가 5위죠. 지금 9.5경기 차로 5위를 지키고 있고 그 밑에 KT가 11경기니까 지금 뭐 한 경기 반 차인 겁니다. 그죠? 이게 뭐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네, 또 뭐 그 밑에 NC 롯데 이렇게 또 쫓아가고 있고 뭐 충분히 지금 뭐 지금 일단 지금 순위도 5할 유지하고 있고 5위고 5가 되게 많네요. SSG가.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55승 55패 5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앤더슨 같은 선수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뭐 김광현 선수도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SSG는 뭐 최정 선수나 뭐 이런 또 타선이 워낙 좋으니까 네. 뭐 충분히 5위 싸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잘 해 나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 또 슈퍼챗 또 놓친 게 있나요? 네. 위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고에스트님 또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서현 투구시 좀 흔들렸을 때 최재훈이 마운드에 올라간 이후에 또 안정 되찾고 이닝 정리하는 걸 보니까 뭔가 또 낭만 야구가 느껴진다. 이게 김서현 선수가 뭐 당차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또 어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 코칭 스태프 지금 뭐 양상문 코치 들어온 다음에 좀 이제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결국엔 또 베테랑 선수들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수마다 해법이 다른 거예요.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 좀 와일드하잖아요. 네네. 성격 자체도 와일드하고 멘탈도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도 어린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 특히 좀 팀의 리더 고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최재훈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빠 같은 김경문 감독이라든지 양상문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김서현 선수에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김서현 문제였을 때 올라오지도 않고 벌투 논란이 있을 그런 장면까지도 만들었으니 문제가 생겼었죠. 민초사랑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김서현 선수 이런 멘탈적인 부분 안정감을 또 되찾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봤고요. 저희가 본편 주제 또 같이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못 나눈 이야기, 미처 못 나눈 이야기는 또 사이 Q&A 시간 때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성규와 김영웅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홈런포를 앞세워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KT와의 경기 1회 이 3개의 홈런을 또 쏘아 올리면서 7대2 승리를 거뒀고요. 이로써 삼성은 또 3위를 사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1회부터 뭐 홈런 더비 하듯이 또 이렇게 타자들도 넘겨줬는데 이성규 선수의 선제 투런 홈런 그리고 이제 김영웅 선수의 솔로 홈런 여기에 이제 박병호 선수 백투백 홈런까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성규 선수는 이번 홈런을 통해서 시즌 20호 홈런을 기록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 시즌 20호 홈런 이상을 터뜨린 것은 또 2016년 프로 데뷔 이후에도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이었죠. 저조한 타율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또 기대를 때려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부상의 발목을 잡히거나
활약을 또 이어가지 못하면서 거포 기대주로만 머문 시간이 좀 길었었죠. 어제 홈런으로 또 이제 전구단 상대 홈런까지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규 선수가 사실은 뭐 만년 거포 유망주였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이제 93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또 그렇게 어린 편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이 넘었어요. 뭐 말 그대로 야구 팬들이 많이 하시는 노망주죠. 노망주라고 하죠. 네. 사실은 뭐 삼성이 노망주 젊은 선수들 안 키우고 노망주만 계속 데리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팬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이성규 선수였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결국에는 터지는 거죠. 어제도 뭐 4타수 2안타 3타점 뭐 홈런도 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확실히 이 선수가 이제 부담을 던 것 같아요. 부담을 들고 뭐 중심 타선에서 홈런을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강민호 선수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그렇죠. 뭐 박병호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오히려 그런 것이 이성규 선수가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한 방 쳐야 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인구에 확실히 안 속아요. 예전에는 이성규 선수 나오면 무조건 유인구 던지고 홈런 붕붕붕 그 헛스윙 계속 나오고 그랬었는데, 삼진, 그죠? 네, 그렇죠. 헛스윙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성규는 그냥 뭐 볼넷 내보내도 좋다, 그냥 뭐 유인구 하다 보면 알아서 속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상대팀 투수들이 이성규하고 승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유인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규 선수도 또 어쨌든 버텨주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볼 카운트를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빠른 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성규 선수가 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지난 시즌하고 보면 선구안이 좋아진 게 확실히 보이긴 합니다. 돌비수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성규 선수에게 또 꾸준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좀 조급하게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 또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조금 기용하다가 부상 입고 또 기회가 또 날아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좀 살려야 돼. 이거는 사실 뭐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자기도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도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던 거 부분인데 지금 뭐 경찰청 감독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이저님 짚어주셨는데요. 성규는 덜 가다듬어진 선수지만 수비도 멀티가 되고 장타력은 확실한 선수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할 선수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노망주들에게는 확실히 그리고 삼성이 이제 방향을 잡은 것이 거포들을 더 중용하고 거포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것으로 지금 확실히 감독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단 운영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수비를 강화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대구 그 라파게라는 그 구장의 어떤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좀 그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지금은 뭐 박병호 선수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포들 그러니까 라이언스 파크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단 전체가 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성규 선수도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니콘이 모든 선수가 홈런 타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또 야구의 꽃은 홈런이고 또 라이언즈 파크가 타자 친화 구장이지만 그동안 또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이제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에 어쨌든 결국에는 이 삼성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 젊은 선수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성규 선수 같은 또 대기만성형 선수들까지도 이제 구장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뭐 뒤에 김영웅, 박병호 이런 선수 든든하게 있으니까 네네. 이제는 이성규를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선 보강 전체적으로 좀 우선 효과 이게 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또 항상 또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성규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것 또 전체적으로 또 타선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또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거 이제 박병호 선수의 또 이제 홈런포였는데요. 지난 일요일 역대 11번째 12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또 때려냈었는데 어제 또다시 또 홈런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시즌 12개의 홈런 중에서 9홈런을 또 이적 후에 쏘아 올리고 있는 박병호 선수인데요.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 이제 타격폼 관련해 가지고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잠깐 또 슬럼프가 왔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적하고 나서 몰아치다가 잠시 또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살짝 또 이렇게 타격 이 폼을 변경한 부분, 이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레그킥을 확실히 그 전에는 이제 좀 들어 올리는 모습,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 선수는 원래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다리를 들었다가 이제 치는 힘을 모으는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리를 완전히 들지 않고 그냥 살짝 앞으로 내미는 정도로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확실히 박병호 선수가 나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타격 폼 자체가
그 타격폼을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뭐 그거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박병호 선수가 멘탈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뭐 꼭 기술적으로 이게 발전하고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이치로라든지 이런 네네. 선수들 뭐 강정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꼭 다리를 드느니 안 드느니 이게 가지고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타격폼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다는 것이 저는 이 살아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박병호 선수는 참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키움으로 이적해서 히어로즈로 이적해서 터졌을 때도 역시 맞아요. 마찬가지였고. 다 어떻게 보면 박병호 선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변화 자체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더 큰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카이전이 박병호가 그동안 자신의 타격폼 고집하다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수정하고 배트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대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이 레그킥을 사실은 뭐 하이킥은 아니지만 이제 좀 약간 로우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짝 이제 들었다가 파닥거리고 이제 내려놓는 그 종전 타격폼이었는데 확실히 지금 최근 영상 봤을 때 이제 토탭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끝만 이렇게 톡 이게 밀어내면서 스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병호 선수의 뭐 파워 같은 부분에서야 이렇게 다리를 뭐 높게 들어서 장전하지 않더라도 아유, 갖다 맞히기만 하면 또 제대로 맞으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병호 선수야 그냥 손목으로만 쳐도 담장을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굳이 뭐 이게 레그킥 뭐 그런 영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심리적인 역할이 아주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가다가 또 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박병호 선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천군만마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박병호 희생 플레이 치고 강민호와 장난치는 모습도 보니까 분위기는 또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 또 이렇게 댓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박병호 선수가 타격폼 변화한 다음에 이게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줄 수 있겠죠. 이제 두 경기에서 6타수 4안타 2루타도 하나 있었고 홈런 무려 또 3개를 때려내면서 또 반등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2위인 LG를 1.5경기 차로 또 추격을 하고 있고 선두의 뭐 기아와는 5.5경기 차. 아직까지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예 뭐 못 따라잡을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 세 팀이 모두 이겼죠. 그렇습니다. LG부터 또 일단 또 쫓아가다 보면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어떻게 좀 이제 근처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결국에 삼성 라이온즈는 타격이 또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 또 어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질문하시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무려 995분 계시네요. 거의 또 1000분 가까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1분께서 또 눌러주셨는데 저희 또 200개 또 300개까지 또 갈 수 있도록 또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간곡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콜러버님 멕시코에서 일본이나 홍콩 찍고 비자 받아서 한국 들어오는 것도 촉박한데 멕시코 영사관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거는 제일기획이 아니라 이제 삼성 이제 본사 쪽에서 좀 힘써준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들 갤럭시 Z 플립 6도 받았다는데 역시 재용용 잊지 않았어. 파리 갔다 오시고 기분이 많이 좋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 또 앞두고 선수단에 또 핸드폰 요거 새로운 제품 또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선수들 복지입니다. 그죠? 네. 선수들 뭐 얼마 전에 한화는 또 이게 뭐 휴대용 모니터인가요? 그 아무튼 휴대용 컴퓨터인가요? 그거를 선수들에게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진짜 이 오너들 모기업 오너들이 정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고 그만큼 야구가 이 기업 차원에서도 모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 오너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한화 이글스 또 구단주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얘기들도 지금 댓글에 나오고 있는데 김승현 회장이 또 이제 구장 찾아줬을 때 또 승률이 또 어쨌든 한화 이글스의 또 시즌 평균 성적보다 또 높다 보니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한화 팬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구단에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럼요. 뜻이기 때문에 네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케어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제 감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뭐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뭐 야구에 관심이 없다, 뭐 야구장을 야구단을 뭐 매각할 거다, 뭐 그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네. 최근에 계속 뭐 파리 올림픽도 갔다 오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회장이
조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삼성은 굉장히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승현이 형 직관 성적 7경기 5승 2패. 굉장히 또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오실 때마다 자꾸 뭘 갖다 주시니까 네. 또 근데 오면 좋을 것 같고. 회장님이 안 오는 날도 근데 잘해야죠. 근데 이제 선수단이나 뭐 팬 여러분들께서는 상관없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VIP가 뜨는 날에는 뭐 구단 홍보팀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의전에 있어서는 또 네, 이제 네, 구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제가 아름아름 또 듣고 있긴 한데 이거 뭐 어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당연하죠. 네네. 그럼요. 뭐 저희도 MBC 사장님 오시면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제가 예전에 여기 다닐 때는 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기는 그래요? 한데 네. 어쨌든 뭐 이제 현장에 있는 이 뭐 진짜 의전을 해야 되는 것들에서는 그럼요. 좀 이 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의 그 우리 군대로 따지면 사단장님 오시는 그런 거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네. 김성순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양궁협회만 신경 쓰지 말고 기아도 좀 신경 쓰세요. 기아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아 타이거즈도 사실 뭐 FA 있어서 그래도 네. 이제 턱턱 그럼요. 이게 뭐 선수단 뭐 많이 찾아주고 경기 많이 지켜보고 FA 안 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뭐 시즌 도중에는 많이 안 찾더라도 비시즌에 화끈하게 또 이제 현금을 통해서 또 이제 FA 영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아만큼 이렇게 뭐 화끈하게 야구단 지원해주는 팀도 없죠. 네. 그래 기아도 홈런전은 홈런 치면 전기차도 부상으로 주고 이런 복지에 있으니 선수들을 힘받고 으쌰으쌰 하는 듯 싶습니다. 뭐 저런 건 또 이벤트기는 하지만 월요일 날에 또 대표이사가 장어를 쐈대요 이 선수단에. 진짜 이 몸이 또 자산이고 체력이 또 자산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주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200개 가자. 다롱행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독려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181개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네. 20개만 넘으면 또 이제 200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저희가 또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쓰는 게 최고다. 유니콘님 또 얘기하셨던 그럼요. 것처럼 돈 쓰는 게 네.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잠실은 오늘도 우취각인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또 비가 이 폭우가 또 쏟아지는 바람에 이게 뭐 대처도 하기 또 전에 대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또 그 일대 주변에만 뭐 네. 비구름이 또 갑자기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제 고척에 있었는데 고척은 사실 비 안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 왔다기보다는 몰랐어요. 비가 오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잠실이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네. 정말 그때만 비가 맞던 모양이에요. 그 그러니까요. 야구하기 네. 전에. 잠실 홍수난 거 잘 봤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진짜 그 팬 여러분들께서 뭐 현장 가신 분들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이 지하철역 앞에 다 이제 옹기종기 이제 서가지고 비 언제 그치나 언제 그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신 일찌감치 또 모이신 팬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또 대처가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갑작스럽게 또 워낙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도 또 대처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뭐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당장 잠실 이제 동구장도 만들겠지만은 이게 뭐 당장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좀 이게 점점 날씨가 네. 동남아시아처럼 뭐 이렇게 스콜이라고 갑자기 하셨으니까, 갑자기 네. 막 폭우 내리고 갑자기 또 덥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좀 날씨 영향을 좀 덜 받고 야구가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아지겠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름만 지나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첫 번째 주제 또 같이 그리고 소통 시간까지 나눠봤습니다. 200개 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개 돌파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 같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와 수호신의 부활 앞문 뒷문 모두 다 살아났다라는 얘기 또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이 2020 시즌 에런 브룩스 그리고 드류 간용 선수 이후에 4년 만에 기아 소속 시즌 10승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외국인 선수로 또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키움과의 경기 선발 등판에서요 5이닝 동안 4피안타 3진 6개 잡아내면서 무사사고 무실점 팀의 2대0 승리에 또 이바지를 했습니다. 내일 선수가 사실 9승 거뒀었던 거는 굉장히 또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10승 달성하기 전까지 9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등판 전까지 개인 3연패에 빠져 있었거든요. 키움전에서도 5이닝 5실점 패전, 두산전에서는 6이닝 2실점, 본인 히트 잘 던지고도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또 패전을 가져갔었고 이 KT와의 경기에서도 3.2이닝 동안 8실점, 또 최근에 뭐 수비 실책도 좀 겹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모로 10승 달성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셨던 부분 뭐 9위라든지 뭐 경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계속 또 승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제 저 고척에 있었는데 내일이 정말 깔끔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150km
150kg가 넘는 투심 패스트볼 있죠. 음. 이 선수가 또 그냥 포심을 그냥 정직하게 던지는 거 아니라 투심인데 150kg가 넘는 공을 던지고 있고 어제 김윤아 선수하고 정말 멋있는 투수전을 펼치는데 선발 투수전을 펼치는데 눈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내일이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또 고무적인 게 내일이 5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뭐 곽도규라든지 장현식이라든지 전상현이라든지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불펜이 깔끔하게 경기를 막아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기아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은 승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합작 영봉승을 거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내일이 어쨌든 5이닝만 던지고 투구수 86개만 던짐으로써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또 마련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다. 민초사랑님 기자님 눈 정화되셔서 눈빛이 오늘 반짝이시는 건가요? 또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아닙니다. 졸려서 그렇습니다. 어제 내일 선수도 또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곽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이 4명의 불펜 투수가 또 피안타 없이 또 1이닝씩을 또 잘 틀어 막았어요.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물론 뭐 타선이 안 터진 것은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김윤아 선수가 그건 잘 던진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경기 내용적에서는 아주 이상적이고 기아 팬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내일 또 이런 경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 내일 선수도 분명히 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 경기 초반에 위기들이 또 몰려 있었었죠. 그 이후부터는 또 안정감을 찾았는데 1회 1사 1-3루에서 또 무실점을 가져갔고 2회 1사 2루에서도 역시 또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또 피안타가 4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뭐 사사구가 없었다라는 거 또 이건 내일 선수의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경기를 또 이제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난 어제 경기에서 잘 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 이 투수가 마운드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팀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1대0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아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저도 네. 경기를 보면서 그런 면에서 내일이 정말 일선발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일 선수가 기아의 강력한 1선발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팀들 많다. 투수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팀들 많다. 이렇게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브룩스와 간용 이후에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기아 소속 외국인 10승 두 자릿수 승수가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외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고로 또 이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압도적인 에이스 많이 또 뽑아오기로 유명한 구단이기는 했었거든요. 뭐 옛날 뭐 과거 로페스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때 구톰슨 로페스 네. 뭐 팻틴 선수도 또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 그 좀 운이 좀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네일 사실은 그 제임스 네일 전에 왔었던 그 어떤 선수, 피츠버그에 있었던 선수 윌크로우 선수. 윌크로우 등장했던 이번에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크로우는 어쨌든 버티지 못했고 에릭 라우어가 왔잖아요. 네네네. 에릭 라우어에 대한 평가가 물론 첫 등판은 결과는 뭐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평가가 좋고 이범모 감독도 9위는 정말 좋았다. 한국 야구에 조금 더 적응하고 이런 상대 타자에 대한 분석만 조금 이루어진다면은 너무 잘 던질 것 같다. 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헥터 선수 또 빠뜨렸군요. 헥터 선수도 그렇죠. 진짜 헥터가 생각이 안 압도적이었던 났어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지금 라우어 선수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좀 속된 표현을 좀 아리까리 하신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라우어의 공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공이 너무 가볍다라는 의견도 있고 제구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라우어 선수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10승 이상을 거뒀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크셨겠습니다만 지금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거는 역시 뭐 이름값에는 사실 걸맞지 못한 그런 성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구 감각이 조금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한국에 오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긴 공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자도 받고 한국을 오는 뭐 시간도 있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정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구속하고 구위거든요. 변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한 만큼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투구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뭐 한 경기 보고 판단하기엔 섣부르지 않을까요? 시차 적응도 완전히 못했을 텐데 용산물개님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온 선수니만큼 또 시즌 끝까지 이 좋은 모습, 컨디션을 완벽하게 또 회복을 해서 가을 야구에 또 보탬이 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즌 네. 중반에 오는 선수들은 자기 목적 의식이 뚜렷해요. 여기서 잘 보여가지고 다시 메이저리그 가든가 재계약을 하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 선수 인생을 걸고 시즌 중반에 한국행을 비행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뒤에 김윤아 선수에 대한 칭찬도 댓글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장충고, 독수리, 너무 좋더라고요. 오영재 중에 가장 전망이 밝은 투수가 단연 김윤아죠. 이렇게 최근호님 짚어주셨는데 어제 경기 7이닝 동안 6피안타, 사사구 하나 있었고요. 삼진 4개 잡아내면서도 그 강력한 기아 타선 1실점을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볼질을 안 하니까 볼볼볼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윤아도 거의 투피치잖아요. 직구 아니면은 커브인데 그 어쨌든 이게 벗어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기아의 강타선도 타이밍을 잘 못 잡더라고요. 너무 좋은 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윤아 선수 미래가 너무 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발진은 내일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점점점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제 경기 타선의 득점 지원 5회 초였죠. 이사후에 김태군과 이창진의 연속 안타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또 1타점 2루타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8회에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1사후에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이사후에 2루 도루 득점권 찬스 본인이 또 발로 만들어냈고 이후 소크라테스 선수의 적시타 터지면서 2대0으로 또 기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뭐 이제 불펜진들 곽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선수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또 이제 마무리로 복귀한 정혜영 선수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죠. 어제 경기 공 8개로 1이닝을 처리하면서 3자변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를 짓고 세이브를 챙겨갔는데 9회 말에 등판해서 1이닝 동안 무실점 무려 54일 만에 또 세이브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23일이었죠. 한화전에서 어깨 통증을 또 호소를 했고 우측 어깨 회전근 염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 시간 재활에 돌입한 다음에 지난 6일 KT전에 1군을 복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또 이제 이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죠. 중간 투수로 가운데에서도 2차례 등판한 다음에 이제 9회에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등판 내용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어제 정혜영 선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혜영 선수 지금 아픈 데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요. 한창 좋을 때하고 거의 기분이 비슷하다, 몸 상태는 비슷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직 마무리로서 그래도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로 올라오는 게 어제 경기에서 조금은 낯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막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조금 뭔가 좀 불안했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찜찜함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어제 정말 깔끔하게 잘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혜영 선수가 뒷문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본인도 이번에 부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혜영 선수가 더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혜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한 선수예요.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번 부상 공백을 통해서 이런 계기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를 그동안 임시 마무리 물론 잘해줬지만은 확실히 8회에 나오니까 그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전상현 선수가 안정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뭐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봐야지만 그 건강의 소중함을 또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봐야 보험 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몸이 재산인 선수 또 그리고 이제 경기에 또 운동을 하는 또 경기를 뛰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좀 더 절실하게 또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 선수 아직까지 또 젊은 선수이니만큼 앞으로 또 이렇게 몸 관리의 중요성 또 깨달은 만큼 또 더 롱런할 수 있는 그 발판 요번 부상을 통해서 또 얻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제 앞문과 뒷문 또 정혜영과 내일 선수의 또 활약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곧바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키움의 경기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 황동화 선수, 키움의 선발 투수는 이제 후라도 선수가 또 나옵니다. 어제 사실은 이 키움도 선발이 또 흔들려서 진 경기는 또 아니니만큼 후라도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라도 선수 10승 5패 3.28의 평균 자책점, 황동화 선수는 4승 5패 4.64의 평균 자책점이기는 합니다. 지금 뭐 댓글을 통해서 나옵니다. 정배는 후라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 이성무 기자님의 픽은 어느 팀일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도 후라도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후라도가 어쨌든 그래도 키움이 최하위긴 하지만은 승률이 4할 오픈 때 4할 오픈 가까이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키움이 사실은 완전 리빌딩을 외치면서도 그리고 신인 선수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수 포수 다 신인이더라고요. 맞아요, 김건희 네. 선수가 포수를 보고 김윤아 선수가 투수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4할 때 중반에 승률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최하위나 가을야구를 싸움을 펼치는 거는 후라도 역할이 대수스 후라도 이 두 외국인 투수의 역할이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라도가 오늘 나온다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황동원 선수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황동원 선수도 좀 호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반꿀티 맞아요. 제가 지난주 맞췄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적중 성공하신 무기자님 3주 연속 적중하실지 궁금하네요. 맥콜러버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반꿀티를 입고 찍으시면 이 반꿀 기운을 얘가 마기를 해주는 건 액마기를 해주는 건지 또 적중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그렇네요.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일단 키움을 또 찍으셨으니까 이 키움 후라도 선수의 또 호투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저희 이따 오후에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투표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도 미신 방송인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분석하고 진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찍어도 틀리는 게 또 야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감오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오늘은 얘가 잘할 것 같은데 해서 찍으면 또 맞는 게 또 이제 야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볍게 또 재미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마무리로 여러분들도 질문 한 몇 개 정도 또 받아보고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외국인보다 내일 한 명이 낫죠. 작년도 외국인 아니었으면 우승도 가능했을 것 같다. 제이카님 얘기를 하셨고 내일 선수와 함께 라우어 선수도 점점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긴가민가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 사무엘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이 힘, 전체적인 또 뎁스 이런 것들이 또 후반 가면 막판 갈수록 좀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용우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1군에 지금 동행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계속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보니까 기아 정말 팀 분위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올 시즌 사실은 기아를 우승 후보로 꼽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왜 잘 나가고 있는지 어제 좀 경기를 직접 취재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귀염둥이 27 유강남 선수 문보경 선수 좋아요님 아이디 긴치네요. 네, 내일 브런치 쉬어서 아쉽고요. 도상규 기자님 내일 푹 쉬고요. 즐겁게 보내세요.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또 덕담 나눠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빨간 날에는 또 휴방입니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 맞아서 저희 브런치 방송은 휴식을 또 갖고 또 이제 금요일날 이 8월 16일부터 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내일 휴일 또 잘 보내셨으면 또 좋겠고 또 이제 태극기 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또 다시는 거 다시 한번 또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또 이렇게 또 뭐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고 네, 또 네, 일반 뭐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에서도 또 이렇게 다실 수 있으니까 또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광복절 아주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휴식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또 내일 하루 다 쉰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에는 저희 또 이제 안경현 위원님이십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개인사를 통해서 또 안치홍 위원님께서 또 못 나오시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또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요번 주는 또 위원님도 광복절 껴있어서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또 금요일날에는 안경현 위원님과 또 함께 또 돌아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다 뭐 금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